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썸남과 대화 중이던 여자는 갑자기 남자가 4시간 동안 연락이 끊기자 불안해졌다. 여자는 점점 초조해졌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 4시간이 되자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잘 돼가던 이성과 연락이 끊겼던 경험이 있었던 탓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별로였던 걸까?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건가?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화장실 가는 중이라도 답장했겠지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불안감은 결국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여자는 핸드폰을 세차게 터치하며 썸남의 프로필을 차단해버렸다. 하지만 순간의 안도감은 잠시였고 후회가 곧 밀려왔다.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인연은 허무하게 끝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업무 압박이 심해 핸드폰을 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불안을 다스리지 못해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일은 흔하다. 특히 이성과 연락에서 이런 현상은 매우 흔히 발생한다. 우리는 연락에 왜 예민하고 불안할까? 이런 본능은 과거 남녀 관계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원시 사회에서 남녀 관계는 생존과 번식과 직결됐다. 여자는 남자의 관심이 줄어드는 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파트너가 사라지면 생존 자원과 보호가 줄어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여자에게 남자의 관심과 애정은 생존 그 자체였다. 남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본능은 현대에도 남아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반응이 느릴 때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불안은 현대의 관계에서 대부분 불필요한 스트레스일 뿐이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업무에 몰두 중이거나 단순히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있다. 상대가 원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종종 상황을 망치는 악수를 두게 된다. 그렇다면 불안을 다스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이해한다. 관계가 안정되기 전에는 이성과의 연락이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상대의 심리나 의도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불안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반나절 동안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졌다. 걱정이 밀려오고 다양한 부정적인 상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그가 나를 멀리한다는 증거는 없어. 이 불안은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감정을 인식했다. 감정을 인정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불안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 불안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실제 상황과 맞는 걸까? 이 불안이 내 상상 속에서 과장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은 불안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은 곧 사라질 거야 라고 되새기며 마음을 다스려보자. 이렇게 하면 심리적 여유가 생기고 상황을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꾸준히 반복하면 이런 인식의 과정은 불안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시간을 둔다. 불안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답장이 늦는다고 바로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한 남자는 여자친구의 답장이 하루 동안 오지 않아 불안해졌다. 그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날 늦은 저녁, 여자친구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의 대응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려면 스스로에게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행동을 자제하는 연습을 해보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간단한 활동을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잠시 다른 곳에 집중해보는 것이다. 집안을 정리하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걷는 것도 효과적이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5분간의 호흡 운동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는 상대와 차분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안했던 이유와 상대의 반응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지난번에 연락이 늦어져서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됐어. 내가 바쁜 걸 이해하지만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솔직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는 일부러 연락을 늦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신경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 감정을 설명하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오해를 줄이며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에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불안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때 가장 잘 해소된다. 3. 현실을 점검한다. 불안은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커진다. 연락이 끊겼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의 마음이 변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어땠지? 상대가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난 신호가 있었나? 이런 질문은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현실 점검의 첫 단계는 최근 대화를 되짚어보며 상대방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단순한 타이밍 문제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바쁜 건 아닐까 혹은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걸까라는 생각을 통해 큰 문제가 없음을 인식할 수 있다.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조언을 받아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최근에 바쁘다고 했잖아. 아마 그런 이유일 거야 라는 친구의 한마디는 불안감을 한층 줄여준다. 이러한 외부 시각은 내 과장된 생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객관적인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평소보다 연락이 늦는다면 가볍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보자. 뭐해? 요즘 많이 바쁜가 봐와 같은 메시지는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내 불안이 과도한지 판단할 기회를 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한 일상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근거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현실을 점검하는 연습은 불안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준다. 자주 반복하면 불안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4.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다. 연락이 안 되어 불안할 때 집에 앉아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은 더 커진다. 대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었다. 창의적인 활동은 몰입감을 주며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불안감은 줄어든다. 한 여자는 남자친구의 연락이 종종 늦자 평소 관심 있던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다. 짧은 영상을 편집하고 음악을 추가하면서 점점 더 재미를 느꼈고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졌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까운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카페나 레스토랑을 탐방해보자. 새로운 환경은 생각의 전환을 도와주며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은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남자는 여자친구의 연락이 늦어지자 충동적으로 근처 해변을 방문해 일몰을 감상했다. 그 경험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기다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었다. 사회적 활동도 큰 도움이 된다. 친구나 지인과 작은 모임을 계획해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불안을 느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순간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남자는 불안할 때 친구와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보드게임을 즐겼다. 그날 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여자친구의 다정한 메시지도 받을 수 있었다. 자신을 위한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불안한 순간을 견디며 자신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과정은 마음의 안정감을 높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불안을 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상대와 소통하며 기대치를 조정한다. 연락 문제로 불안을 느낄 때는 상대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 빈도로 불안을 겪지만 상대와 솔직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남자는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갈등을 겪곤 했지만 한 번의 긴 대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짧고 솔직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다. 남자는 여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업무 중이라 바쁜 건 알지만 연락이 늦어질 때 미리 말해주면 편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여자는 남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중요한 일로 바쁠 때 미리 알려주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 상대와의 소통은 관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다. 부담 없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
요즘 좀 바빠 보이는데 괜찮아라는 부드러운 메시지는 상대에게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관계의 안정감이 커진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가 연락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고 나의 감정과 불안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며 신뢰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느끼는 부분을 나누고 상호 기대를 조정함으로써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맞춰나가는 것이다. 불안할 때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도 나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예방한다. 6.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불안은 보통 부정적인 상상에서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연락이 없는 이유를 집안일 하느라 바쁜가 보네, 신경 쓸 무언가가 있나 보네라고 생각해 본다.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한 남자는 여자친구의 답장이 늦어지자 처음에는 불안에 휩싸였지만 지금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고방식은 그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했다. 긍정적인 상상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시도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익숙해진다. 이를 통해 불안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단순히 불안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연습은 관계에서 불안이 생길 때마다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자신에게 맞는 긍정적인 사고의 예를 찾아보거나 작은 긍정의 메시지를 반복해보자.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을 쉽게 만들 것이다. 결국 연락 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불안을 다스리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단순히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다.